이번에 또다시 자동차 얘기인데요. 네. 글로벌 그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몰려들고 네. 있다. 이런 소식을 갖다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기존에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강자들, 그게 이제 독일의 3사가 되겠죠. 네. 폴크스바겐, BMW, 벤츠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차그룹,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사실 그 중국 내에 어떤 사업 규모를 갖다가 계속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경향들을 보였거든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충칭 공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닛산 같은 경우도 장저 공장에서 작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기존의 자동차 OEM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 위주의 어떤 라인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네. 전기차 변화에 대응을 못한 거죠. 패러다임 전환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철수하는 모양들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외국산 그 수입차의 비중, 그게 20년에는 거의 2020년에는 한 64.3%였거든요. 근데 24년 상반기에 이게 벌써 4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가령 뭐 독일의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네. 철수하는 형태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OEM들이 중국 진출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차도 도전을 하고 있다. 네. 이제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26년부터 27년까지 20여 종의 전기차를 갖다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의 R&D 센터를 갖다가 새로 세우고, 예. 그다음에 일렉시오라고 그 중국에 특화된 전기차죠. 6종을 갖다가 중국에 출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일본 그 완성차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갖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도요타 같은 경우도 상하이에 올해부터 1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그다음에 닛산 자동차 같은 2조 원을 갖다가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중국 신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고 철수했던 중국으로 다시 몰려들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들로서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의 어떤 동무대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작년도에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한 1,763만 대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중에 1,162만 대. 야. 3분의 2가 중국 시장이에요. 아, 예. 유럽 시장이 크다고 하는데 유럽 시장이 310만 대니까 이게 4분의 1 규모죠. 네. 중국 시장의 규모에서. 미국을 포함한 북미가 184만 대. 6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규모가, 북미 시장의 규모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제외한 아시아 76만 대, 기타 31만 대니까 100만 대니까 뭐 10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가 캐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일시적 전기차들. 네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전기차로 간다. 이 당위성에는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중국 시장은 막 전기차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미래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특히 당면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죠.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인데 미국이 관세 폭탄을 쏟아내면서 수입차에 대한 어떤 무역 장벽을 갖다가 계속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입차가 위치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예. 또 사실은 그 세계의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갖다가 지금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 뭐 규모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막 발전을 하는 나라들이고. 네. 근데 작년에 이들 아세안 5개국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동 시장도 어느 정도 막 개화가 돼가지고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한 0.3% 정도 성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어떻든 전기차 시장으로 그 진입을 해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최대의 소비처는 네. 역시 누가 뭐래도 중국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늦어서는. 네. 그러면 진짜 미래차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거라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중국 브랜드가 BYD를 비롯해서 장악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과연 그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우리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다른 기타 여러 국가들이 지금 다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뭐 보통 선택을 할 때 가격, 성능, 디자인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뭐 정부 지원도 많고 지금 네네. 이미 구축해 놓은 그 비율이 있는데 그 비중 자체, 점유율을 또 중국도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할 텐데 과연 그 우리를 비롯한 다른 기타 국가들의 중국 시장 공략이 의도대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가격으로는 도저히 중국 전기차를 갖다가 상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이제 성능과 품질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월등한 거를 갖다 보여줘야 되겠죠.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왔었는데 독일 3사라든지 미국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기업들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가령 뭐 독일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늦게 진입을 했지만 품질에 대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차를 갖다 능가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들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그 외국 브랜드들이 엄청난 어떤 마켓시어를 갖다가 장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의 어떤 마켓시어를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놓칠 수는 없겠죠. 그 시장을. 빈틈을 예. 잘 공략을 네네네.